자, 종부세 논란을 가지고 저렇게 국회에서 갑론을박을 하는 부분에서 대부분 99%의 국민들은 종부세가 자기하고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국민 5천만 중에서 50만 명 정도가 겪는 억울함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해마다 난리를 치고 있어요. 종부세가 전월세에 영향을 주니 그래서 낮춰야 되니. 그래서 오늘 중앙일보의 1%의 사정을 가지고 저렇게 해마다 여야가 시끄럽게 만들면서 그 신경을 정말 열심히 살아가지만 헤어날 길 없는 가난에서 헤매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좀 나누어줘라. 어떻게 국회가 이런 일에 과도하게 몰두하느냐. 이렇게 오늘 한 칼럼이 언급을 했습니다. 전적으로 맞는 일입니다. 참으로 좀 한국 국회 부끄러운 부분. 저는 종부세에 대해서 이러자 저러자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수도 없이 했고, 그렇지만은 종부세를 가지고 저렇게 신경을 쓰고 그게 마치 한국의 경제에 영향을 엄청나게 주고 그것이 서민 생계에도 영향을 주듯이 떠들고 있으면서 진짜 요즘 너무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그건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좀 웃긴다고 보지 않습니까? 한국의 빈곤층만 해도요 25%가량 돼요. 그런데 1%의 종부세를 가지고 해마다 저 난리를 치고 있습니까? 엔비디아가 사흘 동안 13%가 폭락해서 시총 596조가 날아갔답니다. 그래서 주가가 5%나 떨어졌고, 자, 여기서 지금 날아간 시총이 지금 3조 달러라고 합니다. 자, 3조 달러면 대략 돈이 얼마인지 지금 감이 잘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8일 135.58달러로 최고를 찍었다가 지금 6월 24일 어젯밤에 118.11달러로 떨어졌습니다. AI주가 왜 이렇게 떨어질까요? 기본적으로 AI주가 이렇게 폭락하는 것은 그것은 AI를 가지고 거품의 소재로 삼았다는 거죠. AI가 인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것이요 당장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실제 필요한 분야의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만 그렇다고 그게 우리가 기업을 하는데 또 인간의 생활에 AI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줘서 그것이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했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거라고 별로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원판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상승시켜서 필요한 효용을 갖다 주는 경제 활동이 있고 제조업은 대부분 그렇고 또 유통업도 그렇죠. 그런데 이런 IT 산업, 4차 산업에서는 그것이 이런 걸 갖다 주지 못함에도 마치 AI가 우리를 천국으로 갖다 줄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는 서술꾼들로 인해서 이제 거품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주도 거품이 있었고 2차 전지는 결국 테슬라 같은 전기차를 대해서 전기차 수요가 엄청 늘어나고 보편화될 거라고 봤지만 전기차에 렉이 걸리면서 사람들이 전기차를 생각만큼 사지 않으면서 전기차의 불편한 점이 여러 부작용이 노출되면서 불편하고 비싼 차다. 그래서 전기차가 대중적인 이 패밀리카로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되면서 전기차 수요가 안 늘어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AI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주 엔비디아가 지금 주가가 폭락하고 있어요. 자, 앞으로 어떻게 되냐? 앞으로 더 폭락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서 288조가 날아갔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실제 이 회사가 가진 기술에 의한 부가가치 창출 효과라는 부분을 넘어서는 그야말로 이 AI라고 하는 그 말에 의한 거품 때문에 이 사태가 벌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대중들은 불나방처럼 저런 데를 쫓아다니면서 이제 주식을 사는데 꾼들은 언제쯤 빠질 건지를 다 알고 있었겠죠. 앞으로 더 내려갈 거다. 더 내려가게 되면 저게 미치는 충격파가 한국에도 만만치 않을 거고 한국의 넥타이 맨 사람들 중에
저 엔비디아 때문에 손해본 사람이 어마어마할 거다라고 보입니다. 심지어 이제 엔비디아 관련주로 불리는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이런 이제 주식들도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환율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어요. 환율이 지금 1388원 30전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400선이 정부가 지금 계속 환율 방어를 함에도 지금 위협을 받고 있어요. 쓸데없이 이 금리 인하를 갖다가 거론하면서 그러면서 이 환율이 영향을 받으면서 지금 환율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돈의 금리가 떨어지면 당연히 한국 돈에서 빠져나가서 다른 나라 돈을 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빨리 빠져나가자고 지금 이런 불안이, 환율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환율이 급락하는 현상, 이것은 자본 유출과 관련돼 있고, 이 자본 유출은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가 5.5, 3.5로 2% 차이가 있는데 지금 한국이 금리를 미국보다 먼저 내리면 지금 미국과의 금리 차가 2%에서 더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자본들이 한국에 있을 필요가 없다, 빠지자. 그래서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 또 환율이 더 올라가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태윤 대통령실 실장이, 정책실장이 조기 금리 인하론을 최근에 들고 나왔지요. 그래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자, 이거는 한국은행이 알아서 할 바다 개입하지 마라 하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속에서 지금 이 환율이 급속하게 흔들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 경제도 불안합니다. 미국 경제가 불안할수록 역설적으로 미국의 달러는 강달러 현상이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 남아있는 일들이 지금 뭐가 있는가 하면 부동산 PF 문제가 흔들거립니다. 부동산 PF 문제가 삐걱거리기 시작하면 환율이 더 급등할 거예요. 외국에서는 한국의 부동산 PF가 한국의 금융위기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환율이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가지 내려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자, 지금 환율 완전히 위기 상태에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정부가 외환 보유율이 높다, 큰 소리 치고 있지만은 이게 원래 방향성이 잡히면 그냥 순식간에 환율이 올라가는 부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환율 불안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돼요. 자, 정부가 스트레스 DSR에 대해서 시행을 9월로 미룬다고 오늘 발표를 했어요. 자, 최근에 이 가계부채,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그 중에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 주담대예요. 그래서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대출할 수 있는 액수를 제한하겠다라는 게 스트레스 DSR이고 그게 1단계는 시행을 했고 2단계를 하겠다고 하다가 돌연 2달을 연기했어요. 자, 이건 뭐 때문에 그렇느냐? 지금 부동산 붐을 정부가 그야말로 총력을 기울여서 다시 살리고 있는데 이걸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다가 겨우 조금 불씨를 살린 부동산, 아파트 가격 회복이 꺼져버릴까봐 불안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더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 DSR의 원래 실행 목적이 뭡니까? 가계대출이 급증해서 가계부채 위기를 낳을까봐 우려해서 그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목적을 정부는 잊은 모양이에요. 지금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제 어차피 터질 거 한 대 모아서 다 터질 겁니다. 자, 미국에는 아파트 수명이 55년, 영국은 77년이래요. 한국은 지금 30년인데 일부 보고서에는 26.7년이래요. 그러면 한국에 이렇게 짧은 수명을 가진 아파트를 14억씩 주고 산다라는 게 서울의 평균 한 14억 하잖아요. 이게 맞느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백식으로 지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는 우리가 기둥식으로 짓는 주상복합, 그 철골로 이렇게 짓잖아요. 커튼월 방식이라고. 그래서 주상복합 가면 전부 집안에 큰 거대한 기둥이 몇 개씩 있잖아요. 자, 이런 기둥식 방식이 있고 또 벽식이라고 해서 그냥 벽으로 이 모든 하중을 견디는 그런 벽식이 있는데
자, 벽식은 기둥식보다 짓기가 비용이나 자재가 덜 들어가죠. 그래서 한국에는 대부분의 아파트는 벽식으로 짓고 일부 주상복합, 타워 팰리스 같은 것들만 기둥식으로 짓습니다. 근데 최근엔 이제 이런 기둥식으로 짓는 것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심지어 주상복합도 벽식으로 짓고 그래요. 그래서 기둥식 구조는 외부 벽체뿐만 외부 벽체도 거푸집, 볼을 대는 내부 거푸집, 이렇게 거푸집을 만들어야 되고 인력이나 자재가 많이 들어가죠. 벽식은 이 공사 방식을 시스템화해서 인력도 작게 투입해도 되고 자금량이 줄어들고 공사 기간도 감소하고 자재도 작게 들어가고 철골보다 또 콘크리트가 싸지요. 자, 그래서 이 기둥식을 갖다가 건설사나 시공사가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요즘 가격이 오른다면서 아예 기둥식 집들이 거의 안 지어지고 있어요. 이 기둥식이 되면 리모델링 하기도 좋아서 약간만 고치면 돼요. 낡으면 또 리모델링 해서 쓰면 되는데, 벽식은요,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배수관이나 수도관 이런 것들이 낡아버리면 집 전체를 철거해서 재건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에 지금 아파트가, 고급 브랜드 아파트가 난리 갈수록 날림이 많은 것도 곧 철거할 건데 그냥 싸게 지어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벽식 아파트 구조가 지금 이 주택을 리모델링도 못하게 되어, 리모델링 하기도 어려워서 한국에 전부 재건축으로 가지 리모델링이 10%밖에 안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리모델링 90%가 오피스 상가지 비주택이지 주택은 거의 리모델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부동산 투기와 더불어서 진행된 벽식 아파트 수명 30년도 안 되는 거, 이걸 계속 지어야 되는가 정부가 좀 고민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